네, 안녕하세요. 기자왕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진짜 이거 오래된 논란이죠. 네. 천안함 관련해서 최근에 그런 정치권에서 뭐 이렇게 막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일반 사람들은 천안함이 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뭐 대략적인 내용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왜 TV에 나온 그 분이 막말을 한 건지, 그게 왜 막말인지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김민성님을 모시고 천안함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이란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소송전에 대해서 잠깐 넘어가야 될 거고, 민주당 부대변인이 그 천안함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최현일 함장님이 사과를 요청해서 당대표로서 죄송하고 잘못된 언어를 사용해서 유감하다고 사과를 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라는 분이 서욱 국방장관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천안함은 그 사람이 말하기에는 북한의 소행이 아닌데 왜 북한 소행이야 이야기하냐, 이것은 공수처에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고발을 했어요. 라는 분이 천안함은 좌초됐는데 왜 이걸 북한 소행이라고 하냐면서 오히려 서욱 국방장관을 고발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직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왜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올까요?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천안함이 북한의 잠수함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이게 어거지로 된 내용이 없잖아 있다. 그러니까 어거지로 이게 뭔가 지금 발표된 것과 다를 것이다, 틀리다, 이런 것들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사건 진행 경과나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 함장은 왜 패장인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게 좀 많이 꼬우신 분들이 솔직히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주 거의 쌍욕에 가까운 히읗 고등학교 선생님이 엄청나게 쌍욕을 그냥 거의 배설하듯이 그냥 써버렸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여러 가지 막말 중에 핵심은 전쟁에 실패한 자는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자는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속담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천안함 함장과 천안함은 경계에 실패해서 공격이 당해서 침몰했기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일단 이런 속담이 없고요. 없어요? 메가더가 했다는 말 아닌가요? 군사월간지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님이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에 보면, 메가더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낭설, 어느 순간부터 잘못 알려진 사실이 됐다. 근데 어쨌거나 경계에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엄하게 물어야 된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그 맥락은 좀 이해가 가지 않나요? 뭔가 이제 장비나 기능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잠을 자고 있거나 아니면 딴짓을 하고 있어서 경계에 실패했다, 이런 사건이라면 비판을 할 수 있고 뭐라 할 수 있지만, 천안함 사건은 종합적인 조사 결과와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약해서 당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준비가 부족해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함장과 그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 전체가 그 대북한 경계에 대한 그 노력과 이게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개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런 게 그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천안함이 초계함이라는 배인데요. 이 초계함이 결국은 그 뜻을 보자면 잠수함을 경계한다라는 배인데, 그 초계함의 뜻에 맞다면 이제 천안함은 잠수함을 잘 막았어야 되는데 왜 경계에 실패해서 뭐 침몰했냐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의 비판의 요점인데, 그게 왜 어떤 의미 없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함은 이제 초계함인데 왜 잠수함에게 공격당한 건가요? 초계함이지만 이제 예산이 부족하고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가 없었고요. 심지어 제대로 된 예산을 두고 장비가 엄청 좋았어도 잡기 힘든 게 잠수함입니다. 임무랑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천안함이 잠수함을 잡을 확률? 가능성? 뭐 성능 차이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요. 혼자서는. 그러니까 다른 아군 그 잠수함 찾아내는 여러 가지 비행기나 배랑 같이 공동 작전을 해서 저쪽에 어딘가에 잠수함이 있는 것 같아라는 걸 듣고 미리 쫙 찾아내는 걸로는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그래도 한 10%는 되는데, 10%밖에 안 돼요. 근데 천안함의 그때 상황으로서는 전시 상황도 아니었고 혼자서 작전하고 있었고, 그다음 본부로부터 어떠한 첩보라든가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잠수함이 올 것이라 생각하기 어렵고, 천안함에 장착된 장비로는 연어급이라고 하는 그 북한 잠수함으로 추정되는데, 엄청 작은 잠수함이 그걸 탐지하는 데는 매우 어렵다. 일부 분들은 그때 당시 천안함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한미 합동훈련 중이었다. 그리고 70km 밖에 이지스함이 하는
대기하고 있는데 이지스함은 400km 밖에 미사일도 찾아내는 엄청 좋은 배인데 왜 그걸 몰랐는가 했는데 이지스함도 사실상 자기 앞에 한 10km, 5km 정도에 되는 잠수함이 오지 않는 이상 아무 정보가 없으면 거의 못 잡아냅니다. 잠수함을 잡는다는 건 애초에 굉장히 힘든 일이네요. 아주 운과 노력과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잠수함의 있는 항구를 추적해서 거기서 무슨 잠수함이 나오는지 그거부터 추적해가지고 막 따라잡고 미행도 하고 해야지 겨우 잡을랑 말랑합니다. 그럼 애초에 뭐 경계에 실패했다라고 하기에는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네요. 예. 다만 그 우리 이제 해군 무기 체계 중에 TACM이라는 무기체가 있는데 네. 요게 무엇이냐면 함정에 탑재를 하고 난 다음에 누가 나한테 어뢰를 쏘는가 안 쏘는가 이렇게 탐지를 하는 전용 소나가 있고 그리고 탐지가 되면 카운터 메저라고 해가지고 어뢰를 따돌리기 위한 장비 같은 걸 발사하는 그런 특수한 장비가 있는데요. 그거를 원래는 이제 모든 우리나라의 군함에 다 달라고 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천안 같은 작은 배까지는 달지 못하고 있다가 네. 천안 사고가 터지고 나서는 거의 모든 우리나라 전투함에 그것을 달고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달면은 이제 좀 잡을 수 있나요? 어뢰가 오는 거를 미리 알고 피해서 사람이 많이 죽거나 아니면 이런 걸 피할 수가 있고 어뢰 공격을 그래도 피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올라가죠. 근데 천안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고서나 내용을 보면 어뢰가 명중에서 터지기 직전까지도 어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들어볼수록 이게 사실은 거의 아예 막는 거 자체가 불가능이네요. 그때 당시에 천안함으로는 막는 게 불가능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 교훈을 해군이 많이 받아들여서 이제 새로 건조한 배다 이런 거에 장비를 많이 갖추고 지금 운용 중인 천안함과 비슷한 배들한테도 아까 말한 장비들 같이 여러 가지 방어 장비는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공격을 하면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래도 50%는 된다. 50%는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잠수함들이 한국에서 나가고 안 나가고 다 감시를 하고 있고 북한에서 야 잠수함 나온 다음에 이제 정부의 경계 태세가 나오고 해군에서 조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긴 한다. 몇몇 막말을 하신 분들 중에서는 함장이 배와 함께 같이 죽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 맞지가 않는 게 천안함 함장님이 어떻게 일을 처리했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해군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안함 그 생존자 회나 유가족회 이런 분들이 천안함 함장님에 가지고 있는 신뢰가 굉장히 두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제 기밀이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제 제 추정으로는 아마 이제 함장님이나 그런 생존하신 분들이 함장님이 지휘가 이제 맞았을 때 그나마 침착하게 대처하고 해서 그래도 사망자를 좀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사후 대처나 수습을 정확하게 했다. 이런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천안함 함장님을 비롯해서 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어쨌건 그래도 이 지금 앞에 내용을 들으면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는 건 알겠지만 어쨌건 폐잔병인데 이것도 참 불편한 얘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진을 거듭했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폐잔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불가항력적인 내용으로 이제 작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수습해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패전한 사람이라고 하거나 폐잔병을 한 건 좀 많이 막 나간 것 같고요. 그리고 승진도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천안함 함장님은 뭐 별을 달아주거나 이렇게 승진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비역으로 전환되면서 예비역 전환되면 승진하는 제도를 이행한 건데 그거는 자연적으로 연차가 쌓이고 자연스럽게 퇴역을 하면 승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약간 올려줬다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한 지적입니다. 아 그리고 또 이런 의혹도 있잖아. 아직도 뭐 최근에 뭐 이런 SNS 소셜 미디어에 그 막말하신 분을 두둔하겠다는 듯이 애초에 이건 북한 소행이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어뢰 공격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잠수함의 충돌이다. 그 다음에 북한이 일으키지 않았다. 크게 세 가지로 될 수 있는데 어뢰 공격이 아니다라고 한 게 천안함이 제가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절단면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뭔가 이제 울트라맨이나 고질라가 배를 이렇게 휘어 놓은 것처럼 휘어져 가지고 이렇게 끊긴 상태가 돼 있어요. 폭발인데 왜 이렇게 돼 있냐? 나는 이런 거 생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사실 생전 본 적이 없는 게 당연한 게 어뢰로 폭발을 한 단면이나 이런 걸 분석한 거는 해군 내에서도 사실 없었고 천안함 사건 당시 저는 그 천안함의 그 피해 보존 현장을 봤는데 다른 나라 해군도 이런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보려고 조사를 하려고 이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어뢰에 맞으면 이렇게 천안함처럼 되는구나가 상식으로 받아진 거지 내가 본 거는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전혀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라고 거의 볼 수 있는 게 현대적인 어뢰로 이제 군함이 침몰한 게 거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
그러니까 다른 사례들은 뭐가 있냐면 그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어뢰를 사용해가지고 배를 침몰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러는데 이건 본 적이 없을 수밖에 없는 예. 거네요. 예.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협조도 하고 그러는 조사도 이유가 같이 하고 그랬던 게 현대적인 어뢰로 침몰한 군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나 이런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5개국인가요? 네, 합동조사단을 합동조사단이 같이 조사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무슨 버블제트니 뭐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뭐 네. 이게 휘지 않았니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형광등은 왜 안 깨졌니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버블제트란 얘기가 나온 배경이 뭐죠? 버블제트가 일단 뭐죠? 어뢰가 군함을 파괴하는 방식이 버블제트란 방식인데 가장 쉽게 설명하려면 사람에다가 이불로 둘둘 만 다음에 다구리를 때리는 방식. 직접적으로 타격을 해서 찢어지거나 파지는 건 없지만 멍이 들잖아요. 그렇게 네. 사람을 때리면 네. 그런 것처럼 공기 방울이 퍼지는 힘을 물이 밀어내서 물로 이렇게 우그러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경우에는 한 번에 충격을 팍하게 가가지고 사람이 쇼크가 나거나 기절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압력을 많이 줘가지고 이게 배를 들어올려서 배 스스로의 힘으로 이게 무조건 무너지게 만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절단면이나 이런 게 모양이 구부러져 있고 절단한 부분이나 이런데 형광등이 안 깨진 게 순간적으로 팍 쳐서 때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